네. 여기가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의 홈페이지이고, 그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이민성 감독과 이제 이수민 주장, 이번 시즌 주장 이 두 분이서 이제 우리 K리그 1 출정식 기자회견 같은 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포즈를 취한 거고, 이제 각 팀의 감독들과 주장들이 이렇게 싹 다 나와가지고, 뭐,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도 하고, 또 팬들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독들이 다 이제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좀 서로 조심하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서로 좀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감독들끼리는 좀 이렇게 센 도발도 좀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재미도 좀 있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이분들이 이제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인이나 예능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심심한 감이 없지 않게 있다. 그러나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재밌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사실 이게 대전 하나 시티즌의 팬들이 이제 시티즌 시절부터 이제 응원을 했던 팬들은 이제 약간 불만인 게 보라색이 너무 적어요. 아예 퍼플 여기서 이제 퍼플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자주색이 너무 없어요. 네, 뭐 하나금융그룹의 이제 하나금융그룹이 이제 그 대전 하나 시티즌의 모기업이기 때문에 뭐 모기업의 색상이 요 녹색을 따온다는 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자주색의 비중이 너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좀 불만이긴 하다. 특히 이 홈페이지도 보면은 자주색 보기 힘들죠. 네, 이런 게 조금 불만이긴 했다. 그래서 뭐 근본 투어를 하는 김에 뭐 당연히 클럽의 조직도를 볼 필요가 있을까? 네, 이런 분들이 클럽을 이끌고 계시고요. 연역을 봐야죠. 역시 역사, 예, 근본을 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시대의 역순으로 가고 있죠. 저는 이제 창단부터 이렇게 쭉 나올 줄 알았더니 이제 최근부터 나오고 있죠. 대전 히스토리 보십시오. 하나란 이름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전 시티즌의 역사를 이렇게 흡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22년도에 승격을 했죠. K리그2 2위로. 네, 이때 승격을 했을 때 저도 아마 생각으로 봤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조금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상한 만큼 이게 박빙은 아니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진출을 했고 이때는 2위를 했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강원한테 졌죠 이때.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제 하나금융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기업구단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게 그 정확한 정보는 아니기는 한데 이제 그 은행이 그런 사기업 팀을 만들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금융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서 금융그룹에 이제 뭐 사회봉사 차원으로 뭐 이런 이 의미로 이렇게 돌려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메인 스폰서는 하나은행처럼 이게 딱 이미 가슴팍에 딱 박혀 있죠. 이때는 이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전 시티즌 팬들이 이 2019년, 2020,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이제 반발들이 많았어요. 이 뭐 구종수 감독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김호 이사장이 그 들어오게 되면서 이때 좀 반발이 있었고 팬들과 이제 구단의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때쯤에 갑자기 하나금융그룹이 인수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세계 쪽에서 저기 대전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이제 큰 거 하나 들어오게 백화점 맞나? 하여튼 그거 큰 게 들어온다고 하면서 신세계가 뭐 대신 조건으로 뭐 대전 시티즌을 인수하는 이런 소문도 잠깐 돌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이거 훨씬 전부터 들었던 떡밥이었고 이때 대전 시티즌을 매각하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시장이 그 사실 저는 안 믿었었어요. 저는 에이씨, 저거 또 저런다. 이거 어? 또 팬들이랑 구단이랑 요즘에 좀 사이 안 좋고 막 싸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귀찮아서 또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저 또 말만 저렇게 하다가 또 시간이 그냥 가겠지.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 대전 시티즌도 역사도 오래된 팀이고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좋은 홈구장도 갖고 있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숙소까지도 이제 그 훈련소랑 숙소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전시 인구가 약 100만이거든요. 100만 정도 되는 광역시급의 인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수를 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조건이긴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또 이제 축구특별시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랬는데
팔겠다는 얘기가 이게 누가 사겠냐가 더 의문이었던 거죠. 이게 대전을 지역을 하니까 이제 대전을 대표하는 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표하는 이제 몇몇 개 기업은 이제 과거에 대전 시티즌을 창단을 했을 때쯤에 이제 나왔던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기업들이 사실은 그 재정 상태가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IMF 때 한번 이렇게 나라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그러면 대전을 대표할 만한 기업이면 언론인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금융그룹이 인수를 하게 됐죠. 아주 저 아예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거가 이제 뉴스로 저 이제 신문 기사로 딱 처음 접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그룹 인수를 하되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사실 대전 시티즌의 재반 시설들은 다 흡수하면서 역사는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건 옛날 얘기고 우린 그냥 니들 시설과 설비와 사람들만 고용을 할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역시 이제 축구를 사랑하는 기업답게 그 대전 시티즌의 역사를 전부 흡수를 하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도 자랑스럽게 역사로 펼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 시즌에는 좀 암흑기였지만 그래도 시티즌을 응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이어져서 오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보시면은 챌린지 4위 성적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죠. 이때도 플레이오프에 아마 갔을 겁니다. 이때는 9위이기 때문에 못 갔겠죠. K리그 1과 K리그 2의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그 다음 이제 이영익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챌린지 12. 이때 경남에서 이제 그 공격수와 감독을 이렇게 같이 훔쳐왔다?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영익 감독이 사실 경남의 감독은 아니고 수석 코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와가지고 이제 이게 대전이 웬일로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했나 뭐 이제 잘할 수 있겠지라고 했지만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챌린지 10이니까요. 이게 2017년이면 또 이제 구단 20주년이 된 것 같죠. 왜냐하면 저희가 1997년도에 창단을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2016년에 이제 K리그 챌린지 7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슬아슬하게 플레이오프를 못 갔지만, 네, 관객 동원수는 많이 좋아졌다. 2015년에는 이제 최문실 감독님이 선임이 됐죠. 뭐, 이게 시즌 중간에 선임이 돼서 아마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2016년에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축구를 이제 많이 이식을 시도를 했지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서 최문식 감독이 클래식이잖아요. 왜냐면은 2014년에 이제 당시 대전 시티즌이 K리그 챌린지 우승을 합니다. 이때 이제 저도 이때쯤에 이제 좀 대전 시티즌의 축구를 조금 본격적으로 봤다는 시즌이 이때 시즌쯤이고, 이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조진호 감독님이 능력을 잘 보여줬던 한 해였습니다. 이때도 조금 제 기억이 맞지만 7월인가 8월까지도 조진호 감독을 대행으로 썼었어요. 이 7대 김인환 감독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랫동안 대행으로 하다가 이제 8대 감독으로 취임을 했죠. 그리고 챌린지의 최다 관중 1위. 이때 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했다 하면 이기니까 홈, 어웨이 가리지 않고 이기다 보니까 챌린지 관중도 굉장히 동원이 잘 됐습니다. 이게 프로가 순위가 중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성적이 좋으면 관중 수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고 김인환 감독님 이때가 이제 저희가 첫 강등이 됐을 때죠. 강등이 됐을 때고 이때 김인환 감독님 그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조신호 감독 대행이 2013년 후반기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분투했었지만 아쉽게도 14위로 강등이 됐었습니다. 12년에는 주 대전 시티즌으로 상호 변경을 했고 이땐 K리그 13위였었죠. 이때는 네, 제 기억이 맞으면 2012년도인가 강등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시티즌으로 상호명을 변경을 했고 또 지금은 고인이신 이제 유상철 감독님이 6대로 2011년에 선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K리그 그리고 이제 리그컵이겠죠. 리그컵 순위가 나와 있고 소나타 K리그 13위
이때 K리그가 13개 팀, 14개 팀 이랬을 것 같은데, 뭐, 포스코도 역시 이제 리그컵이겠죠. 조 5위.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왕선재 감독 선임을 하면서, 이때도 제가 좀 단편적으로 본 기억은 나요. 이때, 한 외국인 용병이 좀 유명했었어가지고, 좀 잠깐 왕선재 감독에게 관심이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젠컵 13위, 4대 감독은 이제 또 위에서 그 이제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던 김호 감독이 오셨죠. 이때도 뭐 성적은 굉장히 좋았죠. 하우젠컵은 리그컵이겠지만 K리그에 이제 6강 플레이오프도 갔었고, 네, 뭐 하우젠컵 B조 4위, 뭐 K리그 13위 하는 등 뭐 성적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는 2차 시민주 공모를 실시를 했고, 2005년은 이제 통합 8위, 컵 10위 시민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조금 뭐 막 안 좋은 소리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들의 뭐 코 묻은 돈을 뭐 어쩌고 썼네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만큼 뭐 시티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절박했던 상황이긴 하죠. 그다음에 2004년도에 또 아디다스컵, 뭐 FA컵, 뭐 4강, 4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3대 지금 제가 제주 감독님이, 지금 충남 아산 감독님인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청주 직지 FC의 감독님이신 주윤경 감독님이 이때 그 역임을 하셨었고, AFC, 최은경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는 대전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맞을 겁니다. 최은경 감독님이, 청주 FC 맞죠? 청주 FC이고, 본관이 어디실까? 네, 뭐 딱히 본관이 나오진 않네요. 유공국길이란 나무의 길을 보시면. 그쵸. 대전 출신 맞으시죠? 대전에서 그 감독직을 하면서 낭만이 있죠. 이때 이제 성적도 덩달아서 굉장히 좋았고, 이 시기에 이제 당시 대전 시티즌에 이제 매료돼서 응원을 시작하셨던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중 최다 관중수, 이게 43,770명이면은 그냥 그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꽉 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제가 알기로는 4만 명 좀 넘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43,535석이면은 그냥 꽉 채웠다. 네, 좀 더 들어왔는데요? 입석이 있었다? 한 200명 정도 더 들어왔다. 뭐, 스텝 수를 쳤나 보죠. 그래서 뭐, 축구 투표시란 명성이 이때 있었고, 이제 수원과는 이제 축구 수도 더비로 좀 그 라이벌리도 있을 때입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FA컵 4강, 이대 감독인 이태호 감독님이 이제 2001년에 부임을 하면서 FA컵을 우승하는 엄청난 기적을 써냅니다. 이게 대전 지역에는 방송이 됐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방송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TV에서 이때 이제 대전 시티즌의 여정을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애절합니다. 네. 선수들이 이기고 좋아하고 이제 다음 경기 나가려고 이제 막 마사지 받고 막 아파서 누워있고 막 이런 것도 좀 보긴 했었어요. 2000년은 이제 K리그 8위,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이제 K리그 8위, 대한아제컵, 뭐 그렇고요. 98년도에는 K리그 9위, 뭐 4위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저희는 대전 프로축구로 공식 청단이 됐었죠. 그런 다음에 뭐 당연하다는 얘기이긴 하지만 뭐 이제 성적은 당연히 좋지 않았고 그 김기복 감독님께서 이제 대전 시티즌에 좀 기틀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뭐 2001년도 때쯤에도 뭐 이제 그 다른 요즘의 K리그 팬들은 잘 알지 모르겠는데 좀 국내의 축구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알만한 이름들이 이제 2001년도에 많이 나왔었죠. 네, 뭐 김은중, 뭐 이관호, 뭐 최은성 이런 좀
국가대표급 실력을 가진 선수들도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드래프트제가 아니라 아마 지명으로 선수를 뽑았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격세지감이죠. 자, 보면은 이게 쉽게 생각을 해서 이때는 이제 그 여러 개의 대전에 있는 유수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창단을 해서 이렇게 축구단 뭐 그렇게 가난하거나 이렇게 아주 불쌍한 구단 느낌은 아니었는데 사실 2001년부터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와서 97년에 창단한 이래로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까지 이 대전 신입사원 연수원인가? 그런 데에서 대전 시티즌이 지냈었어요. 그것도 이제 이 긴 시간 동안 다 지낸 게 아니라 그것도 그나마 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대전 연수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전 시티즌 선수들이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연습장이 없어서 대전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습을 대전 시내 이제 빈 축구장 그런 데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었고 또 축구의 인기가 사실 대전에서도 한번 이렇게 2003년쯤에 이렇게 크게 월드컵 붐과 함께 이렇게 폭발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면서 올라왔었습니다. 시민주로 사실 전환이 된 요 시점들쯤에서 이제 그 2005년 때쯤부터 이제 시민구단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쭉 역사를 이어오다가 2018년, 19년 이때쯤에 이제 그 시민구단의 운영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아주 그냥 심각하게 타올랐었고 이것이 이제 다시 기업구단으로 인수되고 전환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팬들 대전 하나 시티즌을 좋아하시는 팬들도 요 뒤에 뭐 더 나오긴 하겠지만 대전 로버스 분들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시민구단 시절 때 뭐 두 개 정도로 나뉜 서포터가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새로 창단을 하면서 이제 과거를 조금 봉합을 하고 우리도 이제 하나비에서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서포터도 하나로 합치게 되었죠. 엠블럼 아주 근본이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자주색. 그리고 요 하얀색은 사실 대전의 어웨이 색상이기도 하긴 하지만 뭐 여기서는 뭐 빛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얀색. 그리고 대전 하나 시티즌을 인수한 하나금융그룹의 색상인 녹색이 잘 조화를 되어 있고 대전 시티즌의 이제 자랑 중에 하나였던 엠블럼이 많이 간소화된 현재 엠블럼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대전 시티즌 시절부터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백제의 이미지들을 이제 축약해 놓은 로열 크레스트라는 엠블럼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주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요즘 트렌드는 사실 이런 트렌드죠. 엠블럼이 많이 단순화되고 이거를 이제 뭐 토트넘과 비슷한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금동 백제 대학로에 나와 있던 거고 과거 엠블럼에도 요게 좀 작게나마 들어 있습니다. 뭐 컬러는 대충 그렇고요. 뭐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쓸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일 때 강하다로 이제 의역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투게더 위 스탠드? 의역이 좀 그렇죠. 뭐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스폰서는 준비 중이죠. 네,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뭐 멋지죠.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이 열렸던 경기장입니다. 요 지붕은 이제 개폐 형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반 정도 열려 있어요. 이게 지붕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폈을 때 그
뭐 관중석의 일부는 이제 비를 안 맞게 해줄 수 있다고 해요. 잔디 상태는 이때 좀 많이 안 좋았네요.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좀 관리를 잘 해주고 있어야 되고. 네, 뭐 아까 확인하긴 했지만 수용 인원이 여기는 42,500명으로 나오죠. 이게 좀 더 맞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공식 홈페이지니까. 뭐 이거 경기장의 형태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이게 그 기존의 축구 전용 경기장들과는 달리 이게 축구를 할 수 있는 요 그라운드랑 관중석이 좀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선상에 높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높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높은 거를 좀 더 좋아하는데 그 축구를 이제 박진감 넘치는 모습들과 이제 선수들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호흡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층 올라와 있는 거를 굉장히 잘못 설계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뭐 나중에 막 이 4만 명이 넘는 관중을 채우고 더 들어올 갈 만한 이제 팬들이 더 생겼다. 그러면 이제 요 밑에다가 뭐 의자는 아니고 그 스탠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응원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설치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요. 보조경기장. 네, 이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에서는 K리그 1, 2만 다루고 있는데, WK리그도 사실 있거든요. 예전에, 대전에도 이제 여성 축구팀이 연고를 한 데가 스포츠 토토 팀이 있었고, 그 여성, 여성 팀들이 이후 보조경기장에서 매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좀 쓰이고, 또 아니면 이제 월드컵 경기장을 못 쓰니 이제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네. 뭐 시사의 현황도 뭐 왜 똑같죠? 똑같으면 안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뭐 이용료를 하려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은 이제 대관 안내까지 나왔네요. 그다음은 이제 코치진 한번 봅시다. 아, 내일 개막인데 코치진을 준비 중이죠. 이거 심각한데 이거 개막 잘 할 수 있으려면 내일 전북이랑 하는데 심지어. 네, 선수단은 잘 되어 있죠. 이창근 선수, 이준수 선수, 안태현, 김민수, 정사, 모델 같네요. 다, 이거 레알 마드리드 이런 조금 이미지를 중시하는 구단에서 이제 얼굴도 좀 뽑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골키퍼 라인, 네, 뭐, 다들 말쑥하게 생겼죠. 아, 공민영 선수가 아직도 있군요. 네, 공민영 선수 있고, 구택, 호사, 김인균, 김승대, 신상원, 유선우, 레안드로. 레안드로가 좀 축구를 잘할 것 같은 얼굴이긴 해요. 그리고 김민기, 윤도영, 홍창석 선수. 제가 좀 몇 년 동안 대전 축구를 안 봐서 사실 공민영 선수 말고는 다른 선수들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저기 구택 선수는 수비수인 줄 알았어. 심지어 수비수인 줄 알았어. 그다음에 그 국대 출신의 주세종 전 주장, 지금은 주장이 아니죠. 그다음 이동원, 김준범, 김경환, 이현식, 정우빈, 김한석, 이은재, 정진우, 이순민 선수가 이제 주장이죠. 그다음에 이준규, 김도윤, 정강민, 노동건, 김현우, 홍정훈, 임덕곤 선수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과거에 동명이인 선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재석 선수도 국대 출신의 아주 유명한 선수죠. 그리고 강성현 선수 2015년, 16년, 14년 이때 또 이제 대전에서 뛰었던 선수거든요. 군대 다녀오고 나서 다시 이제 저희 대전 시티즌으로 복귀를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강성현 선수가 아니라 강윤성 선수가 한 명 또 있어요. 여기 있죠. 강윤성 선수.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에 오래 있던 선수들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강윤성 선수 부주장이기도 한데 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윙어 출신인데 레프트백으로 나오고 있죠. 윙백이나 레프트 윙어로 레프트백 왼쪽 수비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서준 선수도 제가 좀 이름을 몇 번 본 것 같아요. 이민혁 선수랑. 그리고 아마 제가 구택이라고 착각했던 그 선수가 아론일 수도 있겠네요. 안톤일 수도 있고요. 안톤이 공격수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여튼 이렇게 뭐 엉망진창이긴 합니다. 이한비 선수, 왠지 이름이 낚시죠. 박주선 선수도 그렇고.
뭐 지원 스텝도 준비 중이죠. 이게 사실 지원 스텝은 이게 잘 변하지 않을 텐데 얼마나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사실 코치진 같은 경우에는 욕을 먹을까 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하는데 이거 지금 선수단을 방패에 세운 것도 아니고 좀 아쉽네요. 당장 내일이 개막전인데 일정 및 결과를 보시면은 뭐 FA컵, K4 리그 있죠. K4 리그는 대전 하나 시티즌 이 팀이 아마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이제 티켓 예매도 할 수 있고 K리그 40주년이거든요. 40주년 K리그에서 이런 정도의 경기들이 쭉 있습니다. FA컵은 따로 있죠. 그래서 클릭을 따로 해주면은 준비 중이라고 나오죠. 이게 얼마 전에 일정 나왔거든요. 제 기억이 맞으면 한 3일 전쯤에 일정이 나왔는데 텅텅 비어 있네요. 이게 홈페이지 사실 이게 좀 이해를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게 이게 옛날 사람들이나 홈페이지 찾아서 보는 거지. 요즘 사람들은 홈페이지 안 보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 채널도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굳이 이렇게 홈페이지 와서 안 봐요. 하지만 우리 팀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건 이제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근본 투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K4 리그에 있는 다른 팀, 좀 모르는 분들이죠. 평택도 사실은 저희 공사에 들어가긴 하죠. 평택도 공사에 들어가는데 보면은 평택이 안 보이네. 평택은 공사가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거였네요. 평택은 이제 경기도민들. 네. 남양주도 경기도, 전주는 전라도 있겠죠. 사실 이 K4에서는 이제 2군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뭐 부상에서 복귀한 1군 선수들이 뛸 수도 있고 또 이제 대전 시티즌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 뛸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K4 리그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뭐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이제 경기 리뷰가 나와 있네요. 작년에 이제 늦게까지 경기를 했으니까 작년 경기를 상대로 6경기 무패가 종료가 됐고 작년에도 사실 리그 초반과 리그 막판에는 그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리그 중반에 갑자기 이렇게 죽을 쓰면서 조금 팀 순위가 많이 내려갔었고 팀 순위는 이제 올해 첫 시작이기 때문에 꼼꼼히에 몰려 있긴 하지만 작년 순서 똑같죠, 사실. 가나다 순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이 이때 당시 8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위 한 모습 볼 수 있고요. 개인 순위는 2014 시즌 뭐 준비 중이 당연히 없겠죠. 홈 경기 안내 포스터도 이렇게 열어놓은 거 아주 좋네요. 예, 이런 거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이 사진들이 올라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같이 올라오면 또 보기 좋거든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제 신경을 써주는 느낌이 나고, 이런 선수들의 개인적인 이벤트들도 기념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때 이 경기가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하죠.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습입니다. 뭐, 되게 옛날로 가보니까 황인범 선수도 있었죠. 이때는 이제 대전 시티즌 시절, 구여 군민의 날, 네, 백제문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의 성공도 같이 기원하는 그런 거였죠. 리스펙 데이. 여기 보시면은 저희 로고가 보이실 텐데 요 로고에 여기에 백제 금동항로가 있고 요 위에 아까 그 엠블럼에 나와 있던 그 조그만한 봉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봉황이 있어요. 홈경기 스케치. 요거는 이제 그 선수들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이게 과거에도 이러한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선수 이름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다 하나씩 글에다가 적어놔가지고 어떤 선수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선수,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찍힌 사진들은 되게 보기 좋잖아요. 이런 사진들 막 올라와서 자료로 쓰고 그랬는데, 왠지 거예요. 이 안톤 선수 설명하면서 이런 사진 딱 띄워놓으면 딱 보기 좋잖아요. 근데 주세종 선수도 있지만 뭐 옆에 이제 강원의 선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조유민 선수 지금 이적을 했죠.
유럽으로.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사진을 올리기에만 좀 급급한 게 아닌가. 뭐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한다고 해도 이게 선수 이름이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안 나와 있죠.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아쉽다. 있으면 좋은데 아쉽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천 원정 신청 24년 3월 30일이죠. 다음 달이네요. 그거를 이제 받고 있고, 대전 로버스에서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페이지가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왜냐하면은 원작 버스를 대전 로버스에서 사용한다고,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20 시즌 때 이렇게 해서 뭐 대전 로버스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단체가 있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러버스란 이름이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뭐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뭐 거의 한 시간 떠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들어오시죠? 뭐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뭐 개인 방송 하실 분들 있으면 이런 영상 한 번씩 보시면은 아, 저 쉬운 게 아니구나 하시는 거 알 거예요. 저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시즌권은 이게 시즌권이 아니에요. 사실은 입장권이 대전 하나 시티즌의 이제 홈이 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인데 여기는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남쪽이 홈 경기장입니다. 대부분 북쪽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남쪽이 홈 스탠딩이고 아우 기침이 심해서 복근 생기고서 아우 매일 밤이 오네. 어쨌든 남쪽을 쓰고 있고 북쪽이 이제 원정석이고 이제 서쪽이랑 동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서쪽을 좀 더 선호합니다. 동쪽으로 가면은 이게 경기 시작 시간이 조금 아침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동쪽 관객석 쪽으로 해가 엄청 들어와요. 엄청 더워 그래서 여름에 아니 겨울에는 좀 따뜻할지 모르겠는데 여름에는 진짜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쪽 샌드를 더 좋아한다. 그리고 또 VIP석도 서쪽이에요. 서쪽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관중석이 4만석이 넘기 때문에 2층을 안 씁니다. 그 인원 통제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제 그 축구를 나쁜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2층 올라가서 몰래 그 경기 중계를 하거나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2층을 출입 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권의 가격들은 대충 이래요. 뭐 더블 코어 얼마, 2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좀 가격이 좀 되죠. 24,000원. 코어 부분은 그렇고 뭐 일반석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과거 하나 시티즌 이전에 대전 시티즌 시절에는 WES 그냥 이런 식으로만 나눠놨는데 지금은 좀 더 세분화해서 또 가격도 그때보다는 좀 올라가면서 이 그 조금 더 차별화를 됐고 또 그만큼 그 좋은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고 물론 과거에 대전 시티즌에도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았지만 제 국가대표급의 선수가 최은성 이후로 최은성 황인범 이후로 없다 싶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그 청소년 국대나 성인 말고 이제 U22에서도 뛰는 국대 선수들도 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퀄리티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이제 그 이름값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에 걸맞는 실력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K리그 1이기 때문에 가격도 적정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10,000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설날에 이제 세배 한번 하고서 한 3번 정도 올 수 있는 가격이죠. 저 땐 그랬어요. 네, 뭐 테이블석도 있어요. 뭐 음식은 뭐 자기가 알아서 싸우면 되고요. 뭐 경기 때 푸드트럭에 팔아요. 그런 데서 사오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사오셔도 되고요. 뭐 데크존은 저 말 그대로 이제 그 데크 위에다가 이제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보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테이블석이 나을 것 같아요. 데크존은 이제 기댈 데가 없는데 기대는 거 하려면 또 뭐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겨야 되는데 그러기는 조금 축구를 보러 축구가 길어야 2시간인데
그러고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플레이법은 저도 말만 들어보고 가본 적이 없어요. 또 스카이박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인실에 60만 원이고 16인실에 240? 좀 비싸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송년회를 사실 스카이박스에서 해도 돼요. 네, 뭐 그 선수 명단들 뭐 프로그램들 제공해 주니까 축구 좋아하는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송년회를 이곳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죠. 네, 보시면은 예, 뭐 할인들이 많죠. 역시 하나금융그룹에서 이제 그 이러한 대회를 주최도 하고 또 팀을 운영하다 보니 이제 하나카드로 하면은 좀 할인이 된다. 뭐 현장 할인도 된다. 무료 입장도 된다. 야, 군인은 무료. 아주 좋네요. 사실 휴가 나서 축구 보러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뭐 집 옆에 축구장이 있으니까 이제 축구 한번 보러 갈까 하면서 가는 것도 사실 좋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맨날 TV로 보다가 경기장에서 오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즐겁게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거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법도 이렇게 생겼고, 법 좌석도 있고, 다 좀 녹색 위주인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사실,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도 보면은,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오히려 낫다. 이게 자주색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는데, 어,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나 시티즌에서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전 시티즌의 역사를 잊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그 녹색으로 다 뒤덮어버리면은 사실 예전부터 좋아하면서 응원하셨던 분들은 약간의 반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이게 내 팀이다라는 생각이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데크존 이렇게 도장에 깔아놓고 하는데 보면은 의자가 없죠. 어떻게 기댈 데가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앉아서 가도 되겠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한 명, 두 명, 한 네 명 정도 앉으면은 나머지는 다 바닥에 말 그대로 그냥 앉아 있어야 된다. 데크이기 때문에 뭐 바닥이 푹신거리지도 않고 뭐 그렇긴 하겠죠. 물론 충분히 돗자리가 좋다고 가능하겠지만 데크존은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겨울은 절대 안 되고요. 굉장히 춥기 때문에 겨울은 안 되고 가을, 봄, 여름까지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여름에도 좀 많이 덥긴 한데 여름에는 여기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관중이 이렇게 많은데 따뜻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좀 더울 수도 있어요. 근데 데크존은 좀 넓게 앉아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보면은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가을인 것 같죠. 네. 그래서 뭐 유의사항, 뭐 취소 수수료, 뭐 관람 수치, 야 이거 유리병 던지지 말라, 유해물질 던지지 말라,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원큐는 또 스마트 뱅킹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이런 것들 진행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보시면 다 거의 시즌권인데 시즌권이 많이 시즌권이지 이게 아주 불만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 원큐 패스 시즌권은 사실상 시즌권이라는 의미가 이제 시즌에 이제 입장을 할 수 있는 입장권 같은 의미가 사실 과거에는 좀 많이 강했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시즌권이 그냥 이러한 좌석에 어디에 앉을 수 있는 것들을 이 시즌권 형식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비싸죠? 가격 보세요. 31만 원 막 이래요. 최소 2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서 시즌권을 구매하는 팬들이 있다. 그러나 뭐 이렇게 특별하게 제공해 주는 거는 없고 당일권 뭐 이렇게 해주고 구단 굿즈 랜덤 준다는데 이 111명이 못 들어가면 못 받는 거예요. 저처럼. 그다음에 개막전 하이파이브 이거는 솔직히 좀 물리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대전에 사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좀 제공해 주는 게 좋겠죠. 물론 이거 한다 그러면은 다들 이제 연례책 치고 가실 분들이겠지만 그래서 관람 가능한 경기는 홈경기다. 사전 예매가 가능하다. 이 예매가 그 돈을 내고 예매하는 걸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주는 거 하나 없이 이렇게 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보면은 뭐 딱히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매 수수료가 무료다. 우선 예매 권한을 준다. 당일권 대비 35% 이상 할인가를 준다. 이게 다거든요. 유니폼 50% 할인권. 이건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다음에
다음 시간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당일권 대비해서 35% 할인해주고, 그 일반 구매자들보다 하루 전 먼저 예매를 하게 하니까 뭐 자리는 확실히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매 수수료도 공짜로 주겠다. 근데 이 정도에 30 얼마나로 태우는 거죠. 네. EW 일반만 해도 이 정도 금액을 태우는 건데, 여기는 심지어 제한도 없죠. 한정도 없죠. 네, 그런 것 치고는 좀 짜다. 이게 제가 그 대전 하나시티즌 말고도 이제 청주가 작년에 제일 K리그 2에서 그 세 개 구단 중에서 성적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제가 시즌권도 구매를 했는데 청주 FC에서는 뭔가 줬어요. 뭔가 그 시즌권을 사니까 박스에 뭔가 담겨서 왔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즌권이 약간 할인권의 의미가 되질 않나. 20장을 준 거에 대해서 이 정도 할인을 하면은 이게 사실상 팬심으로 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금 박하게 굴지 않았나. 네, 그 얘기는 다음에 하겠고. 찾아오시는 길은 아까 나왔던 그 화면과 함께 좌석 배치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S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부터석, N석이 원정석, EW가 이제 뭐 중립 이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상 SW로 많이들 입장들을 하신다. 근데 딱 오면은 남원광장으로 이렇게 뭐, 서부터석이 이쪽에 있어서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양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고, 이건 추천 출입구가 S2죠. 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라. 대전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있고, 원정 분들은 웬만하면 W로 와서 이렇게 N석으로 가는 게 좋겠죠. 도시철도 이용 시 이제 월성경기장 7번 출구로 하차를 해도 여기서 좀 많이 걸어가야 돼요. 여기 노량진 농수산물 시장 이렇게 쭉 가로질러 가서 좀 걸어가야 됩니다. 네, 좀 거리가 있어요. 이게 가깝다라고 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다 대중교통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차를 타고 오시는 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유성 IC 나오자마자 바로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직진, 여기서 바로 우회전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우회전이 안 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직진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보조경기장입니다. 확실히 조금 아는 게 있다고 그래도 좀 얘기가 많죠. 티켓까지 이제 받고, 뉴스, 이게 충북 청주 FC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이정택 선수가 이제 대전에 들어왔죠. 이게, 이 인스타그램을 이 두 개 팀을 다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좀 묘합니다. 웰컴이 먼저 떠요, 사실. 대전 하나 시티즌에 웰컴이 먼저 떴고, 뭐지? 하고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굿바이, 이제 뭐, 이정택 이렇게 또 써있죠. 충북 청주 FC에서. 좀 묘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청주에 계신 축구 팬분들은요. 공지 들어와 있죠. 유니폼 사전 판매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거긴 하지만 이게 보면은 요거를 이제 현장에서 가능하다. 제가 좋아하는 강민서 선수 들어와 있죠. 판매 가격이 이런데 아까처럼 시즌권 3번들은 50% 할인해 주겠다. 그리고 단품이 이렇다는 얘기지 패치 다 붙이고 막 이러면은 좀 가격이 된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16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유니폼에 들어간다. 이죠. 근데 단품을 그렇죠. 저도 패치랑 마킹을 안 샀기 때문에 그때 좀 화가 나가지고 한 16만 원을 8만 원 정도에 그러면은 대충 단품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주겠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좀 몇 가지 열받았던 포인트가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쿠폰 하나당 노마킹 유니폼 단품 한 장에만 적용 가능하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8만 원이 아니란 얘기죠.
한 4만 5천, 그러니까 4만 9천 원쯤, 그러니까 5만 원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5만 원 돈에다가 5만 원 돈에다가 9만 원, 뭐 10만 원, 한 12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쓰라는 얘기죠. 아주 괘씸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한다는 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네, 마킹 패치 별도라고 써 있고요. 네, 전 선수 마킹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고, 아마 그 제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들어와 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구매를 미리 하신 분들 거를 좀 잠깐씩 보니까 뭐 여러 선수가 있지는 않았어도 뭐 다양한 선수들을 준비를 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 패치는 별도냐? H패스? 사전 판매로 H패스? H패스가 뭐죠? 시즌권 구매자와 일반 구매자 라인이 따로 운영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상 같이 운영됐어요. 이거 불만 많습니다, 저. 진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제가 제 블로그 와보시면 있어요. 심지어 미리 써놨어. 내가 나중에 보고 깔라고. 보시면은 뭐 공고 이거 구해요, 저거 구해요. 기부 네, 22년 이후로 아무것도 안 올라왔죠. 기획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영상들 잘 올라와 있죠. 네, 이제 네, 유민 선수 떠난 거, 조유민 선수 떠난 거 이렇게 나와 있고 이수민 선수 합류한 거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요즘 선수들은 이제 이러한 유튜브 채널들이 좀 익숙해서 그런가 되게 카메라 앞에서도 재밌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하이라이트 영상 이것도 역시 하나원 큐 K리그이기 때문에 보여주겠죠. 쿠팡에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라오는 거 아마 링크겠죠? 아니군요. 아니요, 맞죠? 네. K리그에서 제공해주는 하이라이트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기를 제가 다 챙겨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뭐 이런 거에 좀 의존을 해서 리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유스 선수들, 뭐 당연히 준비 중이겠죠. 네. 또 사실 유스 선수들은 뭐 매년 바뀌는 거라서 준비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뭐 대전 유소년 연역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꽤 생각보다 꽤 됐어요. 훌륭한 선수들도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여러모로 국대에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이제 황인범 선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성 중학교에서 그 다음에 충남기계공고 축구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하고 유소년들 성적이 생각보다 좋아요. 뭐 준우승, 우승, 3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이제 여기 밑에 나왔듯이 이제 충남기계공고 지금은 이제 유성생명과학고가 아니네요. 네, 충남기계공고 그대로일 거예요. 충남기계공고로 이렇게 쭉 갈 텐데 그렇게 올라가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이제 대전보다 좀 더 이제 어, 리그 성적도 좋고 역사도 좀 더 오래되고 또 이제 선수들의 관리도 좀 더 좋은 그런 곳으로 다른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태어나고 대전에서 뭐 언제까지 축구를 했지만 뭐 이렇게 갈리는 길이 뭐 이렇게 흔히 있어요. 그리고 유스 아카데미가 있죠. 저는 뭐 사실 유스 아카데미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 그 진짜 막 이때부터 선수처럼 이렇게 빡세게 기른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요. 대신에 이제 그 잘하는 팀, 잘하는 반, 뭐 못하는 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는 운영을 할 것 같기는 한데 뭐 저는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웃으면서 그냥 즐겁게 공차할 수 있는 곳일 거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공헌이겠죠. 함께 가게가 아직 더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 함께 가는 가게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개를 보면은 시즌 2네요. 작년에 안 했나? 이렇게 광고 그 경기 내 이제 게이트에 가보면은 그 함께하는 가게들 이렇게 로고도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이제 경기장 내에서도 되어 있고요. 유니폼도 주고 뭐 티켓북도 주네요. 남부광장에 이제
홍보글, 네온 엠블럼, 스낵 영상 제작. 야, 이거 이렇게 같이 하면은 우리가 가게 홍보 열심히 해줄게. 너희도 우리 가게란다. 우리 축구단 홍보 좀 해줘.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선수들도 이렇게 가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네요. 네. 보기만 해도 재밌어 보이죠? 도감의 관리자 휴먼시스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국대 의무센스가 이제 의무 트레이너가 막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용병들이랑 또 이제 선수 한 분 데리고서 이렇게 참치집 가가지고 비싼 거 먹였네요. 다음에 커뮤니티에 보시면은 자유 게시판 네, 뭐 다양하신 팬분들이 다양한 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뭐 저랑 비슷한 분노를 가지신 것 같아요. 이 분들은 그렇고요. 딱히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유니폼, 수령, 다운로드, 모바일 다음 서포터즈가 소개를 하고 아까 잠깐 우리 봤었죠.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회원 제고, 회원의 정의는 어떻다. 회비 내라. 회비 내면 회원이 되고 우리 같이 열심히 응원해보자. 온라인 스토어는 지금 안 열렸습니다. 얘가 안 열려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주 화가 났다. 이 정도이고요. 뭐, 볼 건 다 본 것 같은데요? 인스타그램 한번 볼까요? 네, 뭐 비슷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이 인스타 쪽에 좀 더 예쁘게 나와 있어요. 보기 좋게, 한눈에 보기 좋게. 이수민 선수. 근데 전 절대 이런 거, 아니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인스타 아이디를 갖고 있지만, 네, 방송에는 공개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뭐, 근데 유튜브는 뭐, 많죠. 보시면. 네, 뭐, 잘 합니다. 네. 아까 보려고 했던 게 이거죠. 호텔스닷컴. 소리가 나오는데 나한테만 안 들리는 건가? 오디오 믹서를 좀 만들어 볼까요? 지금 안 들리는데 혼자 얘기하는 거지? 진짜 그런 거보다 어떻게 So I don't really got time to fuss and fight no more with you. Got time to fuss and fight no more. Why you tripping, baby? You know you invited. Acting like you know what's up, but you ain't psychic. Told you nothing going down, but you ain't like it. I told you nothing going down when you excited. So if you want a song, go and get the one. Show me the money, get the money, let's go down, down. 갑자기 뭐야? 갑자기 들리죠? 다행히 마이크 소리는 들어간 것 같은데. 이 화면 상으로도 경기장 상태는 썩 안 좋아 보이죠? 물론 시즌 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비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기는 해요. 네, 뭐 그냥 그렇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다음 근본 팀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순위 순으로 가면 이제 충북 청주겠죠. 여기는 뭐 그게 길지 않고요. 왜냐면은 청주 FC는 작년인가 창단됐어요. 충북 청주 FC. 네, 나오죠. 프로축구단 바로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북
청주시에 이 엠블럼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약간 늑대인지 호랑인지, 아니, 늑대인지 사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늑대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깔끔해요. 육각형에다가, 약간 들판 위에 늑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이따가 구단 소개하면은 이게 늑대인지 뭔지 알려주겠죠. 그래서, 리그 테이블 보시면 여기 이제 K리그 2입니다. K리그 2고, 깜짝 놀랄 만한 이름이 좀 몇 개 있죠. 수원 들어가 있죠. 부산 들어가 있죠. 전남도 들어있죠. 서울 이랜드. 뭐, 서울 이랜드는 좀 오랫동안 K리그2에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생긴 구단 중에서 서울 이랜드가 좀 임팩트 있게 등장했던 구단 중 하나였죠. 안산.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포토갤러리, 뭐, 멋지게 잘 나와 있는데요. 지난 시즌 사진들 예쁘게 잘 들어있으면, 이분 성함을 까먹었는데, 기억이 좀 남습니다. 좀 뭐라고 할까, 약간 경기를 푸근하게 푸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기억이 많아지고, 이거 보니까 사자 같기도 하고요. 이거 보죠. 아까 얘기했던 이정택 선수가 여기서 이제 이적을 했죠. 이제 이게 사실 뜬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우노고 같이 들어가 있고, 이제 시즌권 901래. 여기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청주FC가 창단을 하는데, 많은 좀 고려 사항들이 있었고 도시의 규모가 축구단을 운영하기에 좀 작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주FC에서는 자생력을 갖는 구단이 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지사항이 왜 없죠? 그럼 이 뉴스들은 뭐죠? 구단 뉴스군요. 뭐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럽 소개를 보죠. 자, 보면은 이제 대표이사 이게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이기 때문에 이게 또 도민구단일 거거든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가 어떻게 선출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시민구단의 공통적인 그 수관 같은 거거든요. 사실 세금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성적까지 안 좋다 그러면 이게 공격받기가 딱 좋거든요. 이게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축구하는 팀도 있고, 우리 도시에도 이제 축구팀이 있어. 이러한 좀 기분을 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관중 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몰린다 그러면 얘기라도 해보겠는데 그렇지도 않아. 성적도 안 좋아. 그러면은 이거 왜 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많은 시민구단들은 자생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 역시 그러한 논의들을 거쳐서 어렵게 창단된 구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네, 명문구단, 흥행구단, 아주 좋죠. 흥행구단,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구단 만들자. K리그2 최대 관계, 최대 스폰서, 팬 프렌들리, 1부 리그 승격, 유소년 구단.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는데, 이거 이러한 목표가 굉장히 현실성이 있죠. 네, 최다 관중 유치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이제 청주에는 사실 연고로 하는 스포츠팀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 이글스는 사실 대전에 기반을 두고 있고 청주에서 뭐 3연전을 가끔 열리기는 하는데 많이 열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 충북 청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시티즈는 충청도 기반을 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긴 하지만 대전에서 사실 많은 경기들을 하고 있고 충북 청주에서는 한 그 많은 경기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구가 없다면 축구를 보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도 되겠죠. 엠블럼이랑 유니폼을 준비하고 있네요. 자, 사실 인스타그램에는 본 게 됐거든요.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아니 엠블럼만큼이나 유니폼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역사 딱 나오죠. 근데 엠블럼 좀 소개해주면 안 되나? 전 이거 계속 늑대로 봤는데 보아하니 사자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짧습니다. 최은겸 감독님 딱 나왔죠. 대전에서 이제 대전의 흥행을 만들어냈던 최은겸 감독님이 이제 청주 FC의 흥행을
돕고자 부임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김현주 대표이사님이 그 자생력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나오네요. 차바. 축구를 좋아하는 차바. 비가 오면 차바가 오는 거다. 사자네요. 어,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도 흘릴 줄 아는 여린 사자. 네, 뭐, 설정 굉장히 좋네요. 사바나 출신, 롤모델이 마동석? 왜 축구 선수가 아닐까요? 어, 청주에도 분명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이거 조금, 이상하네요. 마동석. 영화 배우죠. 심지어 미국인이고요. 네, 그리고 레오니, 이름만 딸랑 난 거 보니까 이제 뭐, 차바와 이렇게 조금 성별로서 대칭되는 캐릭터가 하나가 더 있는 모양이죠. 아들인가? 근손실, 유산소 운동. 예, 유산소, 축구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데, 설정이 좀 이상하네요. 설정이 이상하죠? 예, 뭐, 하여튼 대전하나 시티즌에서는 이러한, 마스코트는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설명해준 게 좋기는 한데, 유산소, 축구 유산소, 네, 축구가 무산소 운동은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레오니는 이제 아기사자. 아빠인데, 아예 패드립을 할 뻔했네요. 그래서 네, 청주에서 태어나고 5살. 한창 축구 좋아할 나이죠. 네, 5살. 볼만 있으면 외롭지 않은 5살. 방울토마토를 좋아하네요. 토마토가 수분 공급에도 좋고 운동하는 선수들도 자주 먹기도 하죠. 뭐 축구 선수들이 잘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좀 따지를 걸자면은 어, 모 드라마에 따르면은 이제 토마토 파스타를 먹고서 구보를 하다가 그 속을 개어내는 장면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뭐 전통 깊은 괴롭힘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시즌 준비 중 스폰서. 네, 뭐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청주 종합경기장. 네, 광활하죠. 이게 축구 전용 경기장과의 가장 큰 차이는 요 육상 트랙입니다. 축구 전용 경기장은 말 그대로 축구만 할 수 있어요. 운동 경기는요. 사실 그라운드의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마음만 먹으면 줄만 잘 그어놓고. 그러나 여기서는 육상 경기도 할 수 있는 육상 트랙도 있다. 네, 종합 경기장과 축구 전용 경기장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의 차이죠. 월드컵 경기장과 일반 축구 전용 구장의 차이는 월드컵 경기장은 일단 피파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피파의 인증을 받아야 되고 피파의 인증을 받으면서 4만석 이상의 경기석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이 4만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4만석 이상의 경기장을 갖고 있으면서 피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것은 보통 이렇게 월드컵을 치르면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이 국내에 한 10개 미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충청권의 유일한 월드컵 경기장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었고 청주에서도 종합경기장, 청주도 규모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경기장을 홈석으로 쓸 수가 있다. 관람석이 16,000석이죠. 나쁘지 않아요. 주차시설도 이 중에서 이제 딱 100명 중에 한 명꼴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쁘지 않죠. 뭐 4명씩 타면은 어떻게든 될 겁니다. 장애인용 4대니까 조금 줄긴 하겠네요. 좌석 배치도 보시는 거. 원정석이 2석이죠.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원정석은 표시가 돼 있는데 홈석이 없다. 이 나머지가 다 홈석일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게 또 청주종합경기장이 이게 또 청주 한가운데 있어요. 네, 뭐 충북대 근처에 있고 청주고 뭐 있고 캠퍼스 있고 도청 근처에 있고요. 요게 나가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 요 라인이 청주의 거의 모든 버스가 요 라인을 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버스 타고 쉽게 가서 볼 수 있고 여기서 보면은 야구장도 있어요. 그 축구란다. 하나 이글스의 경기가 가끔 여기서 열리는데 여기 굉장히 야구장이 작아요. 그래서 뭐 탁구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와 바로 옆에 있다.
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야구장은. 뭐 청주 종합경기장은 아직 가본 적이 없기는 하지만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보면 뭐 오송역에서도 갈 수 있고 청주역에서도 갈 수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청주 터미널은 없네요. 개인적으로는 청주 터미널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터미널에서 오는 방법도 있으면은 이제 청주가 고향이시고 오랜만에 그 집에 온 김에 축구나 한번 보러 갈까 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추가를 해주면 더 좋겠죠. 자, 다음 구단 소식입니다. 선수 공개 모집하고 딥블루 멤버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즌권이 아니에요. 그 약간 하리권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요즘엔요. 뭐 여기 보면은 협약 기념 뭐 보면은 제가 따로 검색을 해봐서 알아본 거기 때문에 충북 소주와 함께하네요. 시원. 이게 충북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무조건 시원입니다. 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물론 그 이제 학교 행사 이런 데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지. 일반 음식점 들어가면은 선택의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시원이다. 시원이 또 나쁘지 않아요. 뭐 좀 머리가 덜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시면은 청주시장이 이제 FC 시즌권을 이제 구매했다 이제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릴레이도 보기도 되게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청주시장이 산 거보다는 1호 구매자, 시즌권 1호 구매자 이런 직책이 있거나 연관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찐팬 1호 구매자한테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자생력 강화 바로 나오죠.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구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 성적도 좋았죠. 그래서 이 자생력을 기르려고 한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 김현주 대표이사님이 이제 다른 시민 구단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단이지만 베이커리 카페 사업을 시작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확장을 하면서 이제 구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은 동남비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들 프로 축구단이라 그러면은 뭐 축구용품 뭐 이런 걸로만 접근을 많이 하는데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베이커리 또 요즘에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사업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죠. 구단 앨범 보시면은 뭐 별로 없겠죠? 네,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장단식, 야,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제 누군가에게 추억이 되겠죠.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름 안 써 있다. 심지어 이렇게 등번호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없다. 이 선수 그때 선발 나왔나 하면서 이제 막 옛날 경기 기록 찾아보면서 이렇게 이때 사진 찍혔나 하면서 다 찾아봐야 돼요, 일일이. 굉장히 서운합니다, 이런 거. 심지어 파일 이름도 1, 2, 3, 4, 5, 6으로 돼 있어. 뭐,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검색 정도는 좀 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네. 여기도 그 구단 홍보도 요즘 구단들답게 깔끔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인스타그램도 잘 하고 있죠. MD 안내, 홈경기 안내, 온라인 판매가 솔드아웃이 됐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정택 선수 네, 나와 있고 개막전 딱 언제 한다. 내일 모레 하네요. 내일 모레 오후 4시에 챙겨보면 뭐 중국 청주 FC 팬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라이브 방송 중인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 이거 방송 나가는 건 맞죠? 네, 뭐 하여튼 넘어갑시다. 구단 소식. 선수단 이제 보죠. 이게 작년에 창단된 예, 없네요. 코칭 스태프도 없죠. 지원 스태프도 없습니다. 네. 아쉽네요.
뭐 U12는 당연히 없겠죠. 선수단 일정은 이제 나오겠죠. 3월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달력 형식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죠. 경기 일정 받고 기록실 일정도 이거 전체적으로 그 대전 하나 시티즌 홈페이지가 좀 비슷하죠. 여기 보면 K리그라고만 써 있는데 사실 K리그는 K리그 1과 2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사실 K리그 3, 4도 있긴 하는데 이제 프로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K리그 1과 2 정도밖에 없어요. 네, 뭐 11월까지 일단 잘 나와 있고 여기 이후부터는 이제 나중에 리그 방식에 대해서도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됩니다. 하이라이트는 쿠팡 플레이, 기록실은 나와 있고요. 이건 작년 기록이겠죠. 뭐 이게 뭐 미래의 기록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라면 대단한 거죠. 다음 펜으로 넘어갑시다. 서브터즈 다 울트라스 NNN N3인가요? NNN이라고 해야 되나요? NNN. 음, 충북 붉은 악마 FC 청주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하, 붉은 악마를 기반으로 한 이제 붉은 악마 한국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역 축구도 열렬히 응원을 하시는 거죠. 이때 99년대부터니까 이제 대전 시티즌 창단 2년 후죠. 부터 네, FC 청주로 여기서는 이제 FC 청주 FC니까 FC 청주 NNN은 1999 그렇군요. 네. 네, 여러 단체가 모여서 됐다. 1999이니까 네, 그래서 NNN N3라고 해도 될까요? 게시판 깔끔하죠. 네. 어, 유- 오히려 묻고 답하기가 조금 더 많네요. 뭐 자주 묻는 질문들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아주 보기 좋죠. 다운로드는 배경화면, 아이폰, 어우, 잘 만들었네요. 예쁘게 깔끔하고, 네, 잘 만들었어요. 갤럭시도 뭐 똑같겠죠? 왜 두 개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노치 때문일까요? 다음에 이제 시즌권, 네, 시즌권 바로 팀캔 링크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이것이 K리그가 있고, K리그 1은 이렇게 따로 있고, 2에서 이제 축구단 이렇게 나오면서 예매하기로 해서 이제 예매가 들어가고, 시즌권은 이미 판매가 끝났을 겁니다. 입장권 예매도 일로 가고, 시즌권 예매도 티켓링크로 똑같이 넘어가죠. 딥블루 멤버스 뜨죠. 제가 가입했던 게 이제 딥블루 멤버스이고, 여기는 또 이제 좀 개념이 특이하죠. 네, 자유석, 남측 지정석, 테이블석 이런 식으로 나뉘죠. 100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 15만 원이니까 그래도 그 대전 하나 시티즌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여기는 K 리그 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 리그 1이 K 리그 2보다 당연히 상위 리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준이 높고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이고 실제로 TV 경기에서 볼 때 구분이 잘 안 가더라도 실제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보면은 이제 안타까운 장면들을 볼 때마다 여기가 K리그 2구나. 여기가 저걸 해주네. K리그 1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스토어도 열렸나 봅시다. 열렸죠. 유니폼 아주 깔끔하죠. 네. 개인적으로 남색을 잘 받는 편이라서 남색을 이제 팀 컬러로 쓴다는 거는 좀 가산점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로 대전도 남색이 유니폼에 들어갑니다. 네. 자주색과 남색을 유니폼에서 섞었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모습은 약간 대전 하나 시티즌의 홈페이지를 조금 그 본뜬 것 같은 모습이죠. 로그인 위치나 여기 보면은 SNS들 위치나 로고가 한가운데 있다던가 뭐 그런 거요. 아, 만 원의 기적. 페이지 준비하고 있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왔죠. 청주 FC. 똑같긴 한데 청주 FC 사회적 협동조합은 축구단이면서 우리가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또 관심 있으신 분은 후원 신청 등등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보시다시피 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뭐 이게 답니다. 그리고 후딱 봤죠. 뭐 특별히 할 얘기도 없었고요. 그 다음은 또 어딜까요? 다음으로 가야 될 게 충남 아산. 충남 아산은 좀 역사가 됩니다. 네, 최소 5년은 될 거예요. 충남 아산 FC 딱 보면은 아 여기는 이제 팝업부터가 다르죠. 티켓 안내 가고 여기는 부엉이인가 보죠. 아울클럽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박경기 부당주, 이준일 대표이사, 골키퍼 국가대표 올림픽 국가대표 골키퍼 신소곤, 청소년 대표 출신 정마호,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마호, 마호, 마호. 네, 저 일본어로 생각했을 때 약간 마법이라는 의미도 좀 있어서 굉장히 좀 인터내셔널한 느낌의 이름이죠. 네, 잠시 보시면은 네, 여기서 노티스도 뭐 다 뭐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대신 페이스북이 또 있네요. 여기에 랭킹도 있고 데이터 현재 없고 내일 모레 글피의 수원과 홈 경기가 아니네요. 네,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거 보면은 수원과의 경기가 개막전인가 봅니다. 네, 내일 거 이전 경기가 없죠. 이 개막전이 원정이고 수원과 경기를 하고 홈 개막전은 3월 9일 날 부천과 하고 있네요. 인사말 한번 보십시다. 박경기 부단주님. 네, 아마 아산 시장님이시겠죠. 이름이 특이하니까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바로 딱 나오죠. 충청남도 아산 시장님. 여기도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때도 똑같이 5개이긴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비전이죠. 목표라기보다는 시민구단, 산업증진, 육성, 공원, 질향상. 엠블럼은 은행나무. 좀 특이하네요. 서해바다와 은행나무. 이게 아산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개를 딱 잡아왔네요. 은행나무, 서해바다. 잘 어울립니다. 아니, 솔직히 엠블럼도 깔끔하고 예뻐요. 네. 딱히 누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든긴 하지만, 어, 야, 이게, 부엉부엉이, 부엉부엉이, 예, 이게, 발음이 좀 어렵죠? 부엉부엉이. 부엉부엉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부엉부엉이라고 하네요. 이 친구는 뭐 설정이 뭐 이상한 게 없는지 한번 봅시다. 키몽툰에 등장하는 캐릭터라네요. 키몽툰이 뭘까요? 어, 뭐, 연재가 종료됐나 보네요, 키몽툰이. 네. 그래서 뭐, 나쁘게 생각하면은 재활용이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하대 출신의 작가님이시네요. 네. 그래서 날카로운 분위기와 상반된 얼굴로 충남도민, 아산시민, 그리고 팬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이게 좀, 그냥 뻥뻥이처럼 생겼네요. 네. 영어 이름이
부엉부엉이죠. 어, 나이는 좀 있네요. 98년생이시네. 예, 미성년은 일단 아슬아슬하게 아니다. 예. 보통 나이를 적어놓지 생년은 잘 안 적어놓는데, 예. 특이하네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네. 법사 잘 선, 이 선수는 이미 데뷔한 거야. 이미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에 뛰고 있는 선수인 거야. 아까 전에 그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은 이제 약간 이제 그 어떻게든 가고 싶은 구단, 청주 FC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미 뛰고 있는 선수인 거야. 그리고 푸르렐라 랍스터 치즈너겟 이거는 그 충북 지역에 있는 뭐 스폰서 같은 거겠죠. 왜 고향은 당연히 아산이고요. 푸드렐라가 충남에 있나? 뭐 하여튼 그 충청도 지역에 이런 음식 회사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뭐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생수나 뭐 소주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특기는 부엉이답게 눈싸움, 취미는 관찰 염탐, 습관은 TT 놀리기. TT 바로 누군지 바로 밑에 있죠. 근데 대전 시티즌은 왜 마스코트가 없냐? 대전 하나 시티즌. 봐봐, 내가 아까 안 본 게 아닐걸? 그쵸? 없죠. 마스코트가 없죠. 심지어 지원 스텝에도 안 나와 있었죠. 없어, 없어. 사이트 맵을 봐야 되나? 없어, 없어. 대전 하나 시티즌에도 그 고음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있는데, 네, 대전이랑 사랑이가 있고, 여기 보세요. 여기, 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따로 소개를 안 하네요. 서운하겠다. 이거 탈 쓰고 있는 친구들 좀 서운하겠는데요? 아니, 잘못 얘기했네요. 이거 경기장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애들 섭섭하게 이러면 어떡하나. TT는 그렇죠. 이게 또 충남 아산이 또 이제 이순신 장군님 고향으로 또 유명하다 보니까 거북선이라서 거북이 친구가 또 이제 이순신 장군, 보통 거북이들 오래 사니까, 근데 좀 최근에 태어나셨네? 오래 사시니까 이제 전 또 그때 거북선을 보고 이제 감동을 받은 거북이인 줄 알았어요. 433을 쓰셨다. 이게 명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긴 할 텐데 뭐 명장이시죠. 네, 그 이제 네,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신 이순신 장군님 네, 명장이십니다. 어, 아, 이게 그 배의 영혼이 거북이의 모습으로 부활을 했다. 그게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 딱. 그렇군요. 그래서 부엉부엉이가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창공에 맞아 등껍질 모습이 축구공 모양으로 변하게 됐다. 이 디테일한 설정, 예, 괜찮네요. 근데 보통 거북이는 등껍질 관리가 안 될 텐데 본인 손이 닿나요? 팔다리가 좀 짧아 보이긴 하는데 머리가 좀, 예, 왜 TT인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뭐 거북이니까 얘도 뭐 겁겁 이렇게 지을 줄 알았더니 몽둥이처럼 안 짓고 TT라고 쳤어요. 거북이가 울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11번을 단 선수, 11번을 단 선수 이따 누군지 좀 궁금해지네요. 여기 역시나 푸드렐라 나오죠. 아마 남도 아산에 있는 이제 뭐 유명한 그 이제 아산과 함께 그 아산을 많이 후원해주는 그런 거 같죠. 성별은 없죠. 뭐 요즘 트렌드입니다. 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친구들이 여성팀을 응원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뭐 사실 남자라 남성팀을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다음에 습관은 등껍질에 숨어 있는다. 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숨어 있을 수 있는 모양이죠. 네. 다음 스폰서, 잠시. 마스코트에서 유니폼 봅시다. 아주, 예, 깔끔합니다. 예, 이게, 그, 박주영 선수, 제가 대전 시티즌에서 오랫동안 골문을 지켰던 골키퍼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골키퍼입니다. 뭐, 물론 실력과는 별개로 이제 대전 시티즌에 오랫동안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볼까요? 박주원. 저 충남 바로 나오죠.
보시면은, 아, 재작년 전에 갔군요. 21년이니까. 그래서 군복무를 해서 했다가 다시 대전으로 복귀를 했지만, 아산으로 넘어갔고, 이제 아산에서 전남으로 갔죠. 아산에서도 갔으면은, 이게 그러면 작년 유니폼이란 얘기네요. 네. 이순신 종합운동장, 역시나 종합운동장. 근데 굉장히 시설이 정돈이 돼 있어서 보기가 좋네요. 여기는 럭비장인가, 그럼? 네, 좀 럭비장처럼 보이죠? 이거 아니면 뭐 보조 경기장인 거나요? 주장장 규모는 지상 4층, 1003대, 수용 인원은 17,000명. 뭐, 좀, 그니까, 약간, 대전 시티즌 같이 이제 광역시급이라 하더라도 사실 축구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구 구장이나 좀 일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일부러 구장을 좀 작게 다시 새로 지었어요. 왜냐면은 경기장에 4만 석이나 되는 경기장에 2만 석이 들어와 있으면 절반이 차 있는 거지만 3만 석에 들어있는 경기장에 2만 석이 차는 거면 3분의 2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보는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경기장을 작게 짓는 경향이 K리그 내에 조금은 있습니다. 스폰서, 여기는 준비가 돼 있는 곳이죠. 푸드렐라 딱 나오죠. 왜냐면은 우리 마스코트 친구들이 좋아하는, 우리 아산에서 뛰고 있는 마스코트 친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푸드렐라. 네. 저도 좋아합니다. 몇 번 먹어본 것 같아요. 네, 파이어진, TR, 네, 뭐, 다마, 파티클, 뭐, 대학교, 농협, 공룡, 예, 뭐, 테크 기업까지, 뭐, 병원, 갤러리, 원예농업, 뭐, 하나은행이 여기도 있네요.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게, 하나은행은 사실 그 대전의 대전시의 금고은행이기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하나은행이 좀 규모가 크죠. 리그도 후원하고, 국가대표도 후원하고, 이런 곳, 여기도 이제 아산도 후원하고, 이제 하나 시티즌도 후원하고, 아주 축구를 사랑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타민 하우스라고 해서 선수들이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영상 같은 거를 좀 찍겠죠. 그리고 뭐 안과나 이런 데는 이제 어느 선수가 뭐 눈이 불편해서 뭐 여기 안과를 갔다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도 있겠죠. 뭐 통닭 호프 이런 거는 이제 선수들이 가서 먹어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뭐 윤간의 옛날 동작 사장님이 오래전부터 축구를 워낙 사랑을 했고 우리 아산 FC의 열렬한 후원자이시다 이런 식으로 소개할 수도 있겠죠. 한우 사랑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수단 드디어 넘어갑니다. 프로 페이지를 준비 중입니다. 아까 11번 선수 누군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네, 뭐 유소년 선수들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쑥쑥 자란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페이지가 없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 만들지 말든가. 그다음에 일정 및 결과 올해 시즌 일정이 다 나왔고 아까도 잠깐 첫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수원과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홈은 부천과 하고 있죠. 아이고 갑자기 넘어갔죠? 여기도 단언합니다. 이름 없습니다. 여기. 없죠? 없죠. 심지어 그림과 그림 사이에 틈도 없죠. 강 선수. 네, 없어요. 앞에 이런 선수가 나와 있으면 이제 선수 소개도 없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 이제. 이 선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몰라.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 번호도, 지금은 번호라도 보이지. 번호도 안 보여, 심지어. 몰라, 이 선수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알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런 게 좀, 글쎄요, 뭐, 난 사진, 계약할 때는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 조유성 선수인가? 뭐, 모르겠죠. 네, 좀 아쉽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해도 선수, 누가 뛰는지 잘 모르고, 뭐 등번호도 잘 모르는데, 경기 몇 번 보면서 익히기 쉽지 않거든요. 직접 가면은 솔직히 잘 익혀지기는 해요. 금방 익혀지고. 직접 이 선수가 어디에 뛰고 있구나. 또 전광판에 선수 포지션도 뜨고 선수 얼굴이랑 이름도 콜을 해주기 때문에 경기장에 가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원격으로 좀 한번 알아볼까 하는 사람들한테는 형편없죠. 정보가 하나도 없죠. 이 친구는 등번호도 굉장히 뒤에 있잖아요. 올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선수가 됐죠. 누군지 몰라요. 아마 뭐 코칭 스텝 중 한 분이거나 이제 감독님이실 가능성도 있는데 누군지 모르고요. 아, 저 유일하게 아는 선수 중 하나인 이제 박주원 선수 있고, 예, 잘 지키죠. 이 선수도 이제 경기 수훈 선수거나 이제 경기 전에 주목해야 할 선수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한 걸 텐데 모릅니다. 이분이 감독님, 네. 이분도 모릅니다. 네. 이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리뷰하는 게 창피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아는 선수가 없네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선수는 있는데, 박대훈 선수. 야, 이게 제가 이 선수가 아까 그 얘기했던 2016년인가 17년인가에 대전 시티즌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가 어느 날 대전 시티즌 경기를 봤는데 박대훈 선수가 교체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훈이가 나와서 골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진짜 그때 골을 넣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유 없이 좋은 선수가 된, 네, 박대훈 선수예요. 나머지 모릅니다. 이 선수들이 축구를 못해서 안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참, 그렇게 멋진 사진들을 찍어놓고 이 선수가 누군지도 모르니 참 아쉽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세 개 팀, 충청도에 있는 세 개 팀을 봤지만 세 개 팀이 전부 다 그렇더라. 네, 좀 아쉽습니다. 공지사항 보시면은 네, 입찰 공고 보통 많이 나오죠. 뭐 대학생 마케터 매년 잘 뽑고 있죠. 홍보 마케팅 계속 뽑고 있고 인턴도 채용하면서 구단이 조금 더 프로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승격 의지를 좀 담았죠. 여기는 왜냐면은 좀 됐거든요. 창단이 된 지. FC 소개를 아까 보지 않았나요? 창단일이 안 나왔죠, 근데. 네, 아까 못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봤죠? 못 본 게 아니라 없었죠? 네, 없었어요. 언제 창단했는지는 몰라요. 네, 좀 창단한 지 좀 몇 년 됐어요. 네,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됐습니다. 이런 거를 홈페이지에서 근본 있게 좀 설명을 해줘야지. 충남 아산 FC 이렇게 되면 어쩌자는 거야 이게. 20년. 아까 그 친구들이 20년 캐릭터들이 20년 출생이 있었죠. 예, 그 친구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네, 알겠습니다. 20년 이제 4년 됐네요. 4년 만에 승격의 의지를 담았다. 네, 맞아요. 주황색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강원 FC가 주황색을 쓰고 있고 제주도 주황색을 가끔 쓰는데 좋아합니다. 골드 블랙은 진짜 좋죠. 네. 어, 유니폼 배색이 전체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색깔들이 많네요. 지금까지 본 구단들 중에서 유니폼이 제일 예쁜 것 같다. 엠블럼은 청주가 제일 좋았고, 그 근본력을 담은 거는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이지만, 개인적인 유니폼 선호도는 아산이 예쁘다. 채용 후 이제 뭐 경연 지원, 홍보 마케팅, 네, 뭐 많이 채용을 하고 계시고 대부분 다 마감이 됐고 합격자가 이미 나왔네요. 커뮤니티 봅시다. 온라인 샵 주소를 알려주세요. 굿즈를 추천하는 네, 뭐 그런 글들 있죠. 자, 여기서는 선수 이름이 나올까요? 그런 거 없죠. 아니 뭐 여기는 팬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네,
말 그대로 팬포토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 여기 근본 있네요. 예, 딱 나와 있죠. 소리쳐 아사레프시 더 저는 분명히 높이 날아라 더 멀리 뛰어라 내일을 향해서.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 응원가였어요. 비타민 프로젝트가 뭔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설명이 아까 본 것 같긴 하지만 없죠. 원정 버스도 아산 프로축구에서 이렇게 해준다. 운행 종료. 이미 다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어성 콘텐츠 없죠. 아까 그 콘텐츠가 아니라 콘텐츠 뽑는 그런 사람들 뽑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김인규 선수 딱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홈 경기, 홈 티켓, 뭐 자수도. 와, 여기는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놨네요. VIP까지. 여기는 뭐 꽉 채웠습니다. 일단은 관중석을 아주 세세하게 나눴고 마음만 먹으면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이 해놨고요. 예매하기 눌러보면 아까 했던 티켓 링크에서 언제 오픈이 되니 이때 사면 된다. 시즌권이 있나 한번 볼까요? 없죠. 시즌권은 없죠. 네, 없네요. 투 구단별 부가 상품 봅시다. 여기도 없죠. 시즌권을 안 파는 것 같죠. 이따 공지 한번 봅시다. 시즌권을 팔면은 공지를 안 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순신 종합운동장 굉장히 허허벌판에 있죠. 뭐 사실 운동장 자체가 좀 소음이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진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청주가 좀 특이한 경우이긴 했죠. 저 버스 타고도 갈 수 있고, 심지어 수도권 전철도 가능하네요. 온양온천역 하차하면 된다. 그리고 버스 타고 와라. 이게 뭐 지방에서는 뭐 흔한 일이죠. 한 방에 가는 게 없어요. 자주 오지도 않고요. 일반석, VIP석 이렇게 돼 있다. 주차, 이건 좋네요. 주차 안내 이렇게 착실하게 해주면은 멀리서 오신 분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불편한 좀 대중교통 타는 것보다 이렇게 오셔서 주차하시면 된다. 알려주는 거 좋죠. 시즌권이 여기가 있네요. 예. 아울 클럽으로 가면은 판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판다.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시즌권의 이미지가 이렇죠. 이제 시즌권을 사면은 이렇게 급을 나눠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유니폼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머플러도 주고 사인볼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챙겨주는 거죠. 시즌권 카드가 20장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는군요. 아니 예, 사진도 잘 나와 있죠. 사인볼도 주고요. 유니폼. 아웃클럽에 가입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예. 그러나 저는 여기서 시즌권을 구매하지 않았죠. 왜냐면은 충청권 중에서 K리그2에 뛰는 충청권 팀들 중에서 1등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뭐 볼 거 다 봤고 다음에 어디죠? 마지막에 천안FC.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천안 CTFC네요. 어제는 김은중 감독이 천안 CTFC를 이끌고 있네요. 이 홈페이지가 없나요? 있죠?
새 시즌 맞아서 리뉴얼하고 있죠. 개막에 맞춰서 오겠다. 내일 리뉴얼 하겠다. 이죠. 그래서 그래도 뭐 리그 일정 선수들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시즌권 팔고 있습니다. 12선수도, 그러니까 여기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뉴스, 여기는 뭐 그 팀 소개가 없기 때문에 뉴스부터 그냥 보면은 언제쯤 생겼는지 대충 추론을 할 수 있으면 24년 1월? 아닌데요. 이거 올해 창단된 팀은 아니고 작년인가에도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를 보니까 좀 있죠, 역사가. 21년. 이제 딱 천안시청이 이때는 이제 내셔널리그부터 참가한 근본이 있는 팀이군요. 천안시청 축구단이 천안CTFC로 재탄생을 한 건가 봅니다. 그거는 이제 뭐 역사 쪽에서 대충 알 수 있겠죠. 포토뉴스 잘 나와 있고요. 여기도 그렇겠죠. 선수 이름 또 안 나와 있겠죠. 그렇다. 감독님인 것 같지만 잘 모르겠다. 이 용병 친구도 잘 모르겠다. 네, 천안시티 FC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언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다. 심지어 왜 다른 팀 선수 안양이겠죠? 보라색인 거 보면 안양 선수들 이름은 잘 보이더라. 세트피스 상황이겠죠? 골키퍼인데 이현수 선수 누군지 이인수인가요? 이현수인가요? 심지어 포커스도 안 포커스가 벗어나 있죠. 왜냐면 이제 골키퍼 선수에게 이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안양 선수들이 더 눈에 들어온다. 네, 이거는 뭐 보라색 때문인 거가 아니라 시선 강탈이라고 하죠. 네, 오히려 이 친구들이 더 눈에 띈다. 네, 뭐 모르겠습니다. 네, 뭐 뒤에 뭐 나중에 다른 페이지 보면 선수들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겠죠. 미디어 뭐죠 이건? 이거는 완성이 안 된 것 같죠. 완성이 안 된 거를 네, 완성이 안 된 건데 좀 성급하게 공개한 느낌이 좀 드네요. 이벤트 봅시다. 없죠? 경기 봅시다. 2008년부터 있는 걸로 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천안 시청 FC 때부터 근본 있는 팀으로 이제 변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K리그 2에 있는 천안, K3 리그 작년에 올라왔네요. 천안도.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K3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프로가 아니라 이제 아마추어나 이제 실업팀들 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한국철도축구단 보시면 이 철도축구단도 K3이기도 하고 또 대전이라는 공통된 연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전 더비가 FA컵 이런 데서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 원래는 대전 한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수원이 본사를 이제 옮기면서 경주로 내려왔고 이제 대전 한수원이 더비 경기가 이제 한국 철도가 이어서 받게 됩니다. 왜 남해 구장에서 대전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보시면은 꽤 근본이 오래된 구단이다. 아직 그 구단의 역사는 살펴보지 않고 페이지도 없었지만 근본이 깊다. 내셔널리그 때부터 뛰었었네요. 근본이 있는 팀이죠. 2008년이면은 네, 뭐 10년은 진작에 넘었고 거의 지금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근본 있는 팀이에요. 네, 경기 기록은 일단 그렇고 티켓. 근데 기록을 이런 식으로
남겨주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 찾아보면 재미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FA컵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이 팀이랑 붙은 적이 있었던가 하면서 뒤져볼 때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는 그 약간 그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할 만한 페이지입니다. 사실 이게 K리그 홈페이지에도 있을 거예요. 본부장 안내를 봅시다. 천안 종합운동장, 여기도 종합운동장이죠. 이렇게 되면은 대전 하나 시티즌이 이제 충청권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월드컵 축구장을 쓰면서 축구 전용 구장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의 팀들은 축구 전용 구장이 없고 이렇게 종합운동장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사실은. 네. 천안종합운동장. 이게 한번 국가대표 경기도 여기서 몇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낯이 익은 이름이거든요. 몇 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관중석, 관객 동원을 위해서 아마 이런 데다 스탠드를 설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네, 홍구장은 뭐 위에 땡이고요. 티켓을 한번 보면은 24년도 업데이트 잘 돼 있고요. 원정석은 뭐, 와, 야, 예. 캠핑존은 좀 비싼데 한 2시간 있는데 4만 원. 인터파크도 똑같이 4만 원. 이제 입장료는 인터파크가 좀 깎아준다. 성인들도 깎아주고 뭐 원정석도 그렇다. 원정석은 똑같죠? 네, W석 이 아닌 이상은 할인 정책. 천안 시민은 당연히 할인해주네요. 네, 이런 거 좋습니다. 뭐 축덕카드 할인해주고요. 중복 할인은 대신 안 된다. 온라인 예매는 2,000원 할인되고 무료 대상은 장애인, 군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까지 아주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예, 뭐 경기 오픈은 뭐 얼마 전 준수사항들 반입금지 뭐 이렇게 티켓 예매 다 잘 해주고 있고 아까랑 좀 하필이면은 천안의 개막전이 충북 청주 FC네요. 네, 인터파크 티켓이네요, 여기는. 어? 아까도 인터파크지 않았나? 자, 그다음 선수단, 드디어 선수단 뭐, 야, 선수단 보기 힘드네요, 진짜. 코칭 스텝도 보기 힘들죠. 이게 전체적으로 천안시티 FC는 좀 약간 의무적으로 좀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비전. 비전은 좀 신경을 쓰셨는데, 예, 뭐 구체적인 비전은 없죠. 이 작년에 이제 K리그2에 진출을 했고, 뭐 청주랑 동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K3에서도 21년에 상당히 큰 활약을 했었고요. 전국체육대회 준우승. 그 전국체전 준우승이면은 상당한 실력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제 K2로 진출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내셔널리그에서 이제 K3까지 네, 아주 근본이 있네요. 뭐 내셔널리그도 있었고 K3 리그도 있었고 저 실업축구죠. 실업축구에서 K3, 그 다음에 K2까지 아주 근본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이었네요. 그래서 다시 창단을 하고 재단법인으로 창단을 한 모양입니다. 결의탑, 횃불, 야, 이거, 의미는 좋죠. 네. 근데, 열정과 횃불이라고는 하는데, 조금 이제 로고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하늘에 펼쳐져 있는 두 개의 탑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검은색은 그냥 그 구조물의 느낌이 살짝 나고요.
뭐 그렇지만 이 방패 형태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고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깔끔한 느낌이에요. 요즘 엠블럼들이 웬만하면 다 예쁘네요. 블랙 경우에는 약간 그런 느낌도 나네요. 그 숲속에 있는 두 개의 큰 나무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나네요. 아, 사용 금지 규정까지 꼼꼼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약간 그 엠블럼과 이 천안시티 FC의 이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브랜드를 좀 유지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브랜드에 신경을 쓰고 역사도 아까 봤었고요. 엠블럼 넘어갔고 이제 사무과 한번 봅시다. 야 깔끔하죠? 아, 그 이사장님 이름도 알 수 없어요. 네. 뭐 사실 알 필요도 없긴 하죠. 사실 그 축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님의 이름을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뭐 그 소개하려는 의지가 좀 없어 보이긴 하죠. 후원사, 천안시, 푸마, 하나은행. 여기도 있어요. 충청은 하나은행. 저 누가 보면 무슨 제가 하나은행에 무슨 끈앞풀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아니 전혀 아닙니다. 네, 병원, 인삼공사, 인삼 영농조합, 지음, 기움찬 뭐 이런 식으로 후원사들 있고요. 정보 공개는 뭘까요? 집행 내역들 공개하네요. 이런 거는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은 이제 팬들도 우리 구단이 좀 건설적이구나. 뭐 돈을 어떻게 쓰고 있구나 느낄 수 있죠. 기부금 얼마다. 게시판. 유니폼 배송, 뭐 소프트 사이트 후원 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죠. 팬 투어를 신청할 거냐 할 거면은 이렇게 해서 로그인해라. 오픈 트레이닝도 로그인해라. 스토어가 이웅희 선수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요. 이웅희 선수는 대전에서도 꽤 오랫동안 뛰었었고 지난 2024년이 아니라 2012년도까지 대전에서 뛰었고 대전의 아들로 불렸었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웅희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대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맞네요. 대전 출신이고 네, 뭐 하나 시티즌에서도 오랜 기간 활약은 아니었지만 잠시 뛰었었고 시티즌 시절에도 활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보면은 다 이제 대전이죠, 대전. 대전의 아들 중 한 명이었고 사실은 대전 때보다는 서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기록을 갖고서 뛴 선수로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배제대가 대전에 있는 배제대인가? 그렇네요. 이 뼛속까지 대전 사람이다. 이광진 선수와 트레이드가 됐었다. 그래도 뭐 좀 그 충청권에 있는 선수들 치고는 제가 어떻게 팀당 한 명씩은 어떻게 좀 안 해요. 네, 뭐 선수를 모르면 감독님을 안다든가. 유니폼 깔끔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어웨이가 좀 더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약간 조금 정체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선수와 입으니까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여기도 오피셜 스토어니까. 근데 유니폼밖에 없죠? 그렇죠? 팬존에서 이제 원정 버스 역시 로그인해라. 소프터즈 역시는 아니지만 제피로스 응원가 연구소도 있고요. 뭐 재밌네요. 후원금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이제 근본 투어를 마친 셈인데요. 네, 뭐 각 구단들이 이제 물론 홈페이지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인스타그램 쪽에 조금 더 사실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이쪽이 훨씬 더 유지 관리가 훨씬 쉽거든요. 홈페이지는 팬들 게시판도 로그인도 해야 되고 뭐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어야 하고 그걸 또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다원화해서 하고 있는데
인스타가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한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근본 투어라는 이름 하에 홈페이지를 탐방은 했지만 역시나 좀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각 팀들이 자기들에 대한 특색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데는 역시 홈페이지만큼 좋은 데가 없는 것 같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축구공사는 근본 투어를 마치겠고요. 근본 투어를 근본 투어를 마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축구가 개막을 하기 때문에 축구 경기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지만 말이 여러분이지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인터넷 방송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영상 참고하시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